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사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죠? 네. 돌아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코로나 말고 우리의 적들이 또 생기기 시작했어요. 더위도 조심하고 열사병, 식중독, 장염 이런 것들 다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물도 많이 마시고 비타민도 많이 먹고 잠도 많이 자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곧 수행평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6월 11일인데 선생님이 우리가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계속해서 파일을 올려놨어요. 그 파일 내용들을 꼭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평가 기준, 유의사항, 그리고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 예시문까지도 넣어 놓았어요.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없죠. 반드시 꼭 읽어보고 별 문제 없이 수행평가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수행평가가 시작이 됩니다. 꼭 잊지 말고 준비하고 그리고 또 출석도 하고 출석 안 해서 따로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네, 그렇고요. 오늘은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마무리하는 날이에요. 네, 드디어 그 많았던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우리가 다 배우고 이제 현대사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사를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현대사를 바라봐야 하는지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마무리는 문화. 우리 역시 맨 마지막에는 문화를 배워야 뭔가 정리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다 배우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개항기 때도 언론, 신문 위주로 공부했듯이 이번에도 특정 부분만을 찝어서 보도록 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언어와 역사, 이 두 부분이에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음악, 미술, 연극 이런 예술 쪽도 많이 나와 있고 그렇긴 한데 그 부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교과서의 서술이 너무 나열식으로 딱딱하게 암기 위주로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암기 위주는 그닥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과감히 빼겠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역사 쪽으로 조금 더 치중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우리 일제강점기의 문화 중에서도 언어와 역사를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언어를 보면은 우리가 1907년 무렵부터 보도록 할게요. 1907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1907년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기억나는 게 있나요, 혹시? 군대 해산, 헤이그 특사, 파견, 그리고 고종의 황제 퇴위, 정미의병, 정미칠조약,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 굉장히 많았죠. 네, 하나 더 국문연구소라는 게 세워집니다. 국문, 우리말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기관이 설립이 됩니다. 이 기관을 이끌어 나갔던 인물은 바로 주시경 선생이에요. 우리 국어 시간에도 나오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위인전에도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기존까지는 한문을 많이 썼다면은 야, 우리말 두고서 왜 한문을 쓰느냐, 이제는 우리말을 본격적으로 써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주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말 연구를 본격화했다라는 의의가 있겠죠. 글씨가 좀 이뻐진 것 같지 않니?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렇고 이 주시경의 제자들이 이제 일제강점기 때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1921년이 되면은 조선어 연구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주시경의 제자들이 많은 활동을 하게 돼요. 1920년대가 들어와서야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때는 뭐였죠? 무단통치였죠. 무단통치기 때는 어떤 활동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일제가 굉장히 강압적으로 제재를 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다가 우리가 3.1운동 이후에 일제가 조금 숨통을 트여줬더라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등장했던 것이 조선어 연구회였어요. 그래서 활동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우리말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한글날이 있죠. 한글날에 기원이 되는 날을 만듭니다.
가갸날이라고 해서 특정한 날을 만들어서 우리말을 기념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한글이라는 잡지를 발행을 해서 새로운 소식을 한글로 알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말의 보급을 앞장섰고요. 그리고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31년이 되면은 조선어학회라는 단체로 발전하게 돼요. 그러면서 조선어학회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느냐? 일단은 첫 번째, 문맹 퇴치 운동을 전개합니다. 당시에 조선 사람들의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해소하고자 문맹 퇴치 운동을 전개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선어학회에서는 우리말의 기준이 되는, 즉 한글의 맞춤법을 통일적으로 보급을 하기 위한 그 통일안을 만들고요. 이걸 제정을 하고요. 이것은 해방 이후에 지금 우리말에 굉장히 큰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만든 통일안을 가지고 우리말과 관련이 되어 있는 큰 사전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름도 우리말 큰 사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제작하려고 시도해요. 제작했다고 하면 틀립니다. 제작을 시도하고 이것이 일제의 간섭으로 실패되고요. 언제 완성이 되느냐? 해방 이후에, 해방되고 나서야 다시 편찬을 시작을 하고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당시에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틀립니다. 왠지 시험 문제로 낼 것 같은. 근데 기억을 하고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도록 합시다. 조선어학회의 여러 활동들이었습니다. 작년인가 작년 총가 해서 조선어학회와 관련이 되어 있는 영화가 한 편 상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 말모이의 내용이 아마 조선어학회와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일 거예요. 조선어학회는 이런 여러 활동들을 하다가 1941년이 되면은 일제가 이런 내용들을 더 이상 못 봐주겠다라고 해서 탄압을 하는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명을 씌워가지고 해산을 시킨 것이죠. 일제는 항상 그랬어요. 무조건 힘으로 억누른 것이 아니라 뭔가 명분을 만들어서 탄압을 합니다. 일제는 전쟁을 일으킬 때나 어떤 사건을 일으킬 때나, 그리고 민족운동가들을 잡아들일 때나 항상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만주사변을 일으킬 때 우리가 일제가 1931년부터 전쟁을 하기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때 일으켰던 만주사변 역시 뭔가 빌미를 만들어주고, 너네 왜 우리 공격해? 우리 못 참겠어. 너네 때려야겠어 라고 주장을 하는, 늘 그런 식으로 방해를 하고 침략을 했는데,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명분을 만들어서 조선어학회를 해산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것 이외에도 조선학운동이라고 해서 우리의 문화, 조선의 문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보급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안재홍이나 정인보 이런 인물들은 조선학 운동을 통해서, 특히나 정약용, 저 예전에 정약용 선생을 봐라,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냐, 정말 지배층 출신에 저런 인물이 없다, 저렇게 피지배계층 백성들을 생각을 하고 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발전시키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우리 조선에도 충분히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있었고 그 인물에 의해서 많은 문화적인 업적을 쌓았다. 이런 내용들을 널리 보급시키기 위해서, 즉 우리 민족의 민족성이겠죠. 이것들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을 조선학 운동이라고 우리가 보통 불러요. 그러면은 왜 1930년대부터 이런 운동들, 이런 활동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둘 다 국내 활동이죠. 이것도 역시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과도 관련이 있겠죠. 통제는 심화가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역사와 언어, 이 두 가지를 철저히 짓누름으로써 우리의 민족성을 없애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항해서 우리만의 언어, 그리고 우리만의 문화, 이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한 여러 활동들이 전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전개한 이유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항상 일제의 통치 방식과 여기에 대한 우리 민족의 여러 대응들, 여러 모습들을 함께 비교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랬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문맹 퇴치 운동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문맹 퇴치 운동을 하려면은 실제로 사람들 모아서 지금처럼 교실에다가 다 불러 모아놓고 언어를 가르쳐야겠죠. 그러려면은 이 조선어 학회 하나의 단체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 활동을 같이 보면은 첫 번째는 조선일보의 활동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는 방금 언급했던 조선어 학회와 문자 보급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강습회를 열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한글 교육을 실시를 한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직접적인 문맹 퇴치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아일보는 브나로드 운동이라는 것을 전개를 하는데, 이 브나로드는 러시아어예요. 러시아어. 당시에 러시아에서도 여러 민중을 계몽시키기 위한 운동들이 전개가 되는데 그것을 통칭해서 브나로드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뜻은 민중 속으로 라는 뜻이고요. 계몽, 민중을 계몽하기 위한 운동이었다. 언어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이 시대에 살아가는 민족이라면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여러 사상들이나 철학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문화 파트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중에서도 언어와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이었어요. 왠지 한번 끊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영상이 너무 길면은 짜증나죠? 네, 그래서 잠깐 끊고 보도록 하겠습니다.